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 관련해서 우연히 겹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주제부터 살짝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토큰이 언락되기 전 절묘하게 발생했던 호재들을 제가 포착을 해서 한번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26일자로 해서 주요 토큰 언락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요. 6월 말일자로 이런 코인들이 풀린다. 쉽게 얘기하면 초기 투자자들은 바로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날짜가 오기 전까지 팔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날짜가 오면 요 정도는 팔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악재로 인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연의 일치로 6월 초죠. 6월 7일자로 빗썸에서 오늘 워너마켓에 여기 싱귤러리티넷이랑 패치가 상장된다. 여기 있는 코인이잖아요. 요게 또 상장이 된다는 기사가 떴었고요. 더 우연의 일치로 정확하게는 바이낸스 고소한 6월 6일과 코인베이스 고소한 6월 7일 사이, 딱 그 사이에 상장이 됐네요. 차트에서 표현을 하면 요 날입니다. 근데 빗썸 상장은 이미 호재가 아닌 게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나 거래량은 좀 증가를 시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때 상장을 시켜서 거래량을 터트려서 약간 본인들 물량을 매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오르진 않았지만 적어도 바이낸스가 고소당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하락을 피할 어느 정도의 완충 역할은 했겠다. 이용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옵티미즘이 6월 30일자로 풀린다고 돼 있죠. 제가 레이어2로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직전에 6월 26일자로 해서 OP 메인넷으로 변경한다. 쉽게 말하면 이름만 단순히 변경하는 겁니다. 이름만 코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슈퍼체인 구축한다. 이런 호재 기사를 터뜨립니다. 그때를 이제 차트로 나타내면 요때거든요. 요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건 아닌데 악재 전에 그래도 이게 코인 시장이 초기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면 잡코인일수록 뭐 크게 펌핑이 나왔던 거를 업비트나 빗썸에서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옵티미즘도 좀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비록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악재 전에 호재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물량을 좀 털어내거나 방어하는 수단으로 썼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릴 텐데 우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 최근 1, 2주 내내 블랙락 들었었죠. 근데 여러 기사나 매체를 봐도 이제 명확하게 블랙락이 왜 현물 ETF를 신청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게 블랙락 나왔으니까 끝났다. 뭐 이런 기관들이 신청을 따라하고 코인 많이 오를 거다 이 얘기만 엄청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왜 신청을 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6월 24일자로 해서 걸가빈이라는 이제 트위터 하시는 분인데 속보를 자주 날라주시는 분이어서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네요. 페드에서 우연하게 공개를 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제 탑 10 예금자들 명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린 분들 비록 이제 보상은 받겠으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위, 압도적 1위로 서클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서클사라 하면 USDC라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 서클사에는 작년 4월에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블랙락과 피델리티 등등 쟁쟁한 곳으로부터 4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정확하게 4.4억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이제 망했다고 해서 채권자 이름으로 올라간 서클사에 이제 블랙락도 최대 주주로 등록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블랙락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고 돈 엄청 많은데 내 이름이 여기 맨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 좋을 사람 없겠죠. 게다가 FTX도 망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한참 후에 FTX의 이런 지분자, 그러니까 투자했던 사람들 명단이 공개됐는데
알리바바 설립자도 있고, 폴 튜더 존스도 있고, 뭐 캐나다 연금도 있었고, 비전펀드,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였죠. 테마섹에 이어 블랙락까지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비록 블랙락은 뭐 2,400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손실, 뭐 거의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도 못 받고 있을 텐데, 뭐 물론 뭐 1경원을 넘게 굴리니까 뭐 얼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한 200, 한 60억 되겠네요. 그래도 기분 나쁘죠. 세계 최대 운용사인데 내가 세계 1등인데 테마섹이랑 묶어가지고 어쩌나 뭐 조롱하는 기사가 나오면 레리 핑크 회장은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거라 봅니다. 이것들 봐라 보자 하니까 이러고 있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SEC나 월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반코인 정책을 쓰다가 언제 이후로는 이제 풀자, 이제 코인 투자하자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었을 거라 보는데 이 SEC랑 게리 겐슬러 이 친구들이 20년 말부터 계속 리플 소송 아직도 안 끝났죠. 그리고 무슨 크라켄이니 폴로닉스니 계속 고소하고 힘들게 하다가 최근에 뭐 바이낸스의 코인베이스까지 걸고 넘어지니까 그것도 발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막 고소를 하니까 이제 레리 핑크 회장 입장에선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월가 역시도 이제 적당한 데드라인에서 끝냈어야죠. 근데 이게 욕심이 끝이 없죠. 계속 떨어뜨리고 뭐 제이미 다이먼부터 다 반코인 발언을 해대는데 뭐 거래소 지분을 사는 건지 뭐 저점 투자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끝나니까 레리 핑크 입장에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뻥 터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추론한 레리 핑크 회장의 속마음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사람들아 적당히 하자. 언제까지 코인 산업 미룰 거야? 시작도 안 할 거야? 우리 데드라인 있었잖아. 근데 약속한 데드라인 지났으니까 이제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도 코인 산업 이제 뭐 코인이 별로다 이런 식으로 연기 엄청 했었죠. 나도 적당히 연기하면서 코인 산업 이거 딜레이 시켜줬잖아. 근데 이건 아니다. 내 돈 안 받은 사람 있어? 하면서 이제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말 한마디 없이 ETF 신청서를 SEC에 밀어 넣는다.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현물 ETF를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 없이 하는 게 아니죠. 기사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현물 ETF 나 신청했다. 현물 ETF는 이런 의미다. 막 얘기를 했을 텐데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건 정말 화가 났다는 거죠. 강한 의지를 보통 화 정말 나면 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쓱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현물 기반이다 아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는 현물이다 아니다. 뭐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이분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레리 핑크가 왜 화가 났는지 이제 권력자들이 벌벌 기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각을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본업 연기에 충실한 나머지, 이거 본업, 코인 늦추는 건 이분의 뭐 연기, 본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핑크 오빠를 잊어버렸어요. 레리 핑크 오빠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나와서 블랙락 ETF 신청 이후에 IMF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 장기적으로 효과 떨어져. 본인이 그렇게 금지시켜 놓고 전면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6월 23일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국가에서 위험성을 이유로 암호화폐 자산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남 얘기하듯이 하죠. 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민망하니까 뭐 CBDC 가즈아 뭐 이렇게 좀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되게 코미디 같은 게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제가 이거 소개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IMF 아르헨티나 450억 달러 구제 금융 조건에 반암호화폐 정책 취해야. 2달도 안 돼서 했던 말이 뭔 말이냐면요. 아르헨티나가 반코인 정책을 취해야만 내가 이 돈 빌려줄게. 코인 때려 잡은 게 이 사람인데요. 2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냐? 레리 핑크 이제 화난 거 안 거죠. 말도 없이 신청을 했다. 그걸로 충분히 힌트를 줬다고 보고요. 역시나 이분 소개해드렸죠. 쏟아지는 고해성사. 핑크 형 미안해 좀 풀렸어? 이분은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6월 22일자로 해서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는 지속력이 있어 보인다. 안 해도 될 말 했죠.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있어. 코인 얘기를 2번이나 얘기를 해줬습니다. 풀렸어.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2년 전에 비트코인 투기다, 신뢰 안 한다, 파월 한마디에 급락. 물론 이때는 이럴 수 있었죠. 이때는 다 코인은 사기다. 다들 입을 맞춰서 연기를 했던 시기니까 이때는 용서가 돼요. 근데 지금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몇 년을 끄는 거예요. 지금 밑에 투자를 해놓고 레리핑크부터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SEC가 이제 고소를 하면서 폭락을 시키니까 블랙락은 열받아서 아무 말 없이 ETF 한 장 쓱 밀었더니 지금 권력자가 벌벌 기는 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언론에서 봤듯이 블랙락이 외치니까 다 가져야 하면서 이제 숟가락 얹는 겁니다. 2배 레버리지 ETF 롱이 나오질 않나. EDXM 월가 연합 거래소가 정식 운영을 9개월 만에 갑자기 시동을 걸지 않나. 요거는 되게 의미 있는 기사인데요. 스위스의 한 은행 임원이 요런 블랙락 신청 이후에 기관들의 포모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투자가 만약에서 언제로 바뀌었다. 이제는 의심 그만해라. 언제 투자할지로 바뀌었다. 정말 의미 있는 기사고요. 그래서 GBTC라고 그레이스케일의 상품 있잖아요. 요것도 블랙락 때문에 ETF로 전환 가능. 베리 실버트의 꿈이죠. ETF 전환. 요것도 가능하다고 계속 숟가락이 얹어지고 있고요. 블랙락 있으니까 이제 위즈덤 트리, 인베스코, 발키리 등등 현물 ETF로 계속 나오는 거죠. 블랙락이 힌트를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그냥 한 장 쓱 내밀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이제 다들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무슨 일까지 있었냐? 제가 볼 땐 블랙락발 상승에 현금화를 한 곳도 있었겠죠. 힘든 분들은. 그래서 보이저 그때 같이 망했던 자산, 코인 굴려주는 곳이죠. 보이저나 델리오마저도 물론 일부 자산의 하나지만 입출금 재개. 이게 블랙락발 상승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인출 가능, 입출금 재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락 때문에 몇몇 거래소나 코인 은행들은 살아났다. 죽은 사람도 일으킨다. 블랙락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이제 우리가 험한 꼴 이 사람한테 보기 전에 내 코인 잘 지키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1, 2년 후에 이런 기사가 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리 겐슬러 비트코인은 인플레 헤지에 가장 적합한 자산. 정말 말도 안 나오는 화가 나는 멘트인데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돌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암호화폐 상당수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등 알고랜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등 했다가 돌변했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코인에 더 이상의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